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터키 쪽에 존재하던 고대의 룸 술탄국, 이슬람이죠. 룸 술탄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흑해와 그다음에 카스피의 남쪽에서 존재하던 고대 국가인 아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룸술탄국은 이제 터키 쪽이고, 터키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시대는 틀리지만은 그 아시리아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터키 동쪽으로 아시리아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아 북쪽으로는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나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터키라든가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뭐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뭐 이쪽을 지배를 하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룸 술탄국은 1078년부터 1308년까지 거의 한 230년 동안 아나톨리아 반도가 지금 이제 터키 쪽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 요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요 지중해하고 흑해 사이에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발칸반도죠. 발칸반도에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죠. 터키 이제 마주보는 쪽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위쪽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불가리아 위에가 루마니아 위에가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흑해 주변의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동서양 교차 지점에 교류 지점에 있는 게 이제 터키인데, 이 터키의 한 1000년부터 한 1300년까지 거의 한 230년 동안 존재하던 술탄국이, 이슬람 국가가 룸 술탄국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튀르크 계통이죠. 튀르크 계통은 이제 그 흑해 북쪽에서 발원한 백인계의 유목민족이 튀르크족이 되겠습니다. 이 튀르크족들이 이제 그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는 이제 그 중동 지방과 터키 지방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한참 이동을 해서 이 튀르크계 유목민족들이 흑해 북쪽에서 발원을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몽골 고원, 몽골 초원까지 이동을 해서 세운 게 기원전 400년 전에 흉노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이제 그 튀르크 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몽골 고원, 이제 중국 위쪽에 있던 그 몽골 고원 쪽에 그 흉노가 자리를 기원전 400년경에 자리를 잡아서 서기 400년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한 800년 동안 이제 흉노족이 지배를 했고, 또 다른 이 튀르크 계통의 민족인 이제 선비족은 이제 그보다 더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만주 지역, 아니면 이제 몽골 고원 위쪽, 이쪽에 이제 선비족들이 있었죠. 얘네들도 이제 튀르크계 유목민족입니다. 이 선비족이 이제 만주 지역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몽골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북부 지역에, 그 중국의 중원 지방이라고 하죠. 황하강 유역에 있는 이제 중국의 이제 북쪽의 나라들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 서진 시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서진의 사마염이 세운 서진 시대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서진에서 그 내부적인 그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파랑의 난이 일어나서 중국 전국을 통치를 하던 서진이 이제 막 분열이 됐죠. 그래서 그 서진이 분열이 되면서 중국이 혼란이 오니까 이 북쪽에 있던 그 선비족들이 남쪽으로 대거 침입을 해서, 그게 이제 서기 한 30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흉노족이 멸망할 때쯤 되죠. 그러니까 흉노족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동쪽과 북쪽 만주 지역에 있던 선비족들이 남쪽으로 침입을 해서, 흉노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중국이 이제 서진이 이제 그 분열이 돼서 중국이 사방으로 이제 갈라지는 이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가 되자 서진이 이제 중국 쪽을 이제 침입을 해서 중원 지방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흉노족이 이제 처음에 중국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들이 이제 5, 16국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되는 전진, 후진, 뭐 이런 나라들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선비족이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중국 쪽으로 내려와서 이들을 몰아내고, 중국의 한족이라든가 흉노족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들이 이제 5, 16국 시대 때 가장 강성하고 가장 오래 끌었던 북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 북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북쪽을 다 통치를 하죠.
거의 다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북위가 중국을 통치를 할 때는 이제 북조 시대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남조 시대라고 해서 이제 한족들이 다스리죠. 그래서 남쪽에 다스리는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남송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남제, 남양 뭐 이런 나라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선비 쪽이 다스리던 북위가 다시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동위와 서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 나라들 중에서 이제 서쪽에 있던 북위 저기 동위는 북위가 동위 이제 동위가 있고, 동쪽에 있던 이제 그 동쪽에 저기 산동반도 쪽에 있던 동위, 이 동위는 이제 그 북제가 되죠. 북제가 되고, 서쪽에 있던 서위는 이제 북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계속 이제 선비족이었는데, 그 이제 이제 서쪽에 있던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가 수나라를 만들고 중국을 통일하면서 수나라가 되죠. 양견이가 이제 수문제가 되죠. 이 양견이도 이제 그 선비족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의 이연희가, 그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당나라의 이연희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 당나라를 건국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이연희도 이제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선비족, 이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의 출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을 점령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애들이 이제 중국의 북동쪽에 있던 그 연나라에 이제 뭐 북연, 남연, 서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지만은, 연나라를 지배를 하던 애들이 이제 그 선비족 중에서도 모용씨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와서 북위를 건국하고 중국을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그 선비족 중에, 걔네들은 이제 선비족 중에 이제 탁발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용부, 이제 탁발부, 우문부 뭐 이런 식에서 선비족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했던 게 서기 300년부터 시작이 되죠. 서기 300년에 이제 516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선비족들이 중국을 이끌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이상 51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서기 한 588년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수나라도 이제 계속 선비족이고, 그다음에 수나라는 결국 15년, 20년밖에 이제 진행을 못하다가 이제 당나라로 통일이 됐죠. 그래서 당나라가 진행이 된 것이 서기 한 뭐 590년, 한 6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의 한 900년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당나라가 한 300년 전 역소, 이것도 이제 다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선비족 전부 다 튀르크 계통인데, 지금 이 터키 쪽에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룸 술탄국도 튀르크계의 유목민족이 되겠고, 그 당시에 룸 술탄국은 1000년부터 한 3000년까지, 1300년까지 거의 한 230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서기 한 1000년부터 한 1100년까지 한 100년이나 150년 동안 강성했던, 이 지역에 있던 이 룸 술탄국보다도 더 강성했던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는 저쪽에 멀리 동쪽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아랄해의 바로 밑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도시가 사마르칸트 부하라가 되겠죠. 이 사마르칸트 부하라보다도 조금 북쪽에 있던 젠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발원이 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세력을 팽창을 하면서 남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중앙아시아의 그 우즈베키스탄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 또 해서 이란, 이라크, 터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셀주크 투르크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서기 1000년부터 거의 한 1150년, 1200년까지 이쪽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 한 1150년, 1200년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발원이 이 터키 쪽에서 시작이 된 똑같은 튀르크의 유명민족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를 이제 1200년경에 멸망을 시키고,
셀주크 투르크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뭐 이런 쪽까지 지배를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이 매우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1200년경부터 시작한 오스만 투르크가 1500년경에는 아주 강성을 해치죠. 그래서 1453년, 그러니까 거의 건국 후 한 100년, 200년 지난 1453년에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성해져서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을 함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킨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황제가 누구냐면은 메메드 2세 26살.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1453년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팽창해서 거의 한 1500년경에는 이제 뭐 슐레이만 대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유럽까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유럽 쪽을 침공을 해서 폴란드 먹고 헝가리 먹고 뭐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유럽의 중심지인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 공격을 하면서 서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1600년대부터는 이제 그 세력이 약화가 되기 시작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된 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죠. 이제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패전국 독일 쪽에 가담을 했던 오스만 투르크가 1918년, 1919년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 그 독일 편에 가담을 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연합군에 의한 강요로 인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대부분의 자기가 갖고 있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18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영토가 흑해 북쪽에 있던 뭐 우크라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뭐 이란, 이라크, 아무튼 이쪽에 아무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이제 터키 하나만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그 오스만 투르크 이전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1100년부터 한 1200년까지 강성을 했는데,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술탄국, 그게 이제 룸 술탄국이에요. 룸 술탄국이 1078년부터 1308년까지 230년 동안 여기를 지배를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건국이 된 지 한 100년이 지났을 때, 거의 한 1100년경부터 1200년경까지 초반기에 아주 이제 이쪽에서 강성한 세력을 누리죠.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하고 같이 이제 같이 존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독교의 그 십자군 운동, 기독교에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해서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서기 1099년부터 1200한 7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1099년부터 있었는데, 그 시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룸 술탄국이 이제 이 터키 반도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1099년에 공격을 하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왕들하고 뭐 제후국들이 모여서 군대를 끌고 모아서 예루살렘의 그 이슬람을 공격을 하는 게 이제 거의 7차, 뭐 8차 이때 십자군 운동을 한 것이 이제 200년 동안 1099년부터 시작이 돼서 1270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 십자군의 그 해로는 바닷길은 이제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에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쪽에서 출항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그다음에 사해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그 사해 바로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슬람의 성지이면서 그다음에 기독교의 성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이슬람의 성지는 여기 이제 이슬람의 선지자, 창시자, 무하마드, 마호메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이슬람의 성지이면서 또한 유대교의 성지이면서 그다음에 또 그 기독교의 성지죠. 여기를 이제 그 기독교 그 국가들이 이제 공격을 한다. 해로는 이쪽으로 공격을 하지만 육로로는 이쪽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유럽은 이제 끝쪽에 이쪽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일로 해서 여기 시리아 여기 터키를 지나서 시리아 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기독교 그 십자군 운동 7번의 십자군 운동을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육군을 공격을 할 때 이쪽을 지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99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에 이쪽에서 막강한 세력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룸술탄국입니다. 룸술탄국을 지나야 되는 얘는 이슬람이죠. 얘는 기독교고. 그러니까 이거 지나면서 이 룸술탄국이 공격을 하겠죠. 못 가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일로 와서 얘네들 이제 그 물리치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 시리아 지역인데 이 시리아 지역부터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도시 국가들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 도시 국가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 도시 국가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1099년부터 1270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룸술탄국이 여기 이제 그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천년경부터 한 1150년, 1200년까지 이제 이쪽 지역에 또 그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토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이제 룸술탄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기독교 계통인 동로마 제국이 이쪽에 있었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막강했다가 쪼그라들어서 이제 요만큼밖에 없었던 터키 끝쪽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이쪽에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독교 애들이 이제 쉽게 왔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슬람 술탄국인 그 룸술탄국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룸술탄국의 이제 그 동쪽으로 요 룸술탄국은 한 요것밖에 안 된다. 여기 터키 이쪽만 이제 거의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쪽으로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되겠죠.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천년경부터 한 1150년까지 이동시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죠. 근데 이쪽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여기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쪽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또 아무튼 이제 이쪽이 다 이제 그 오스만 저기 이슬람 계통이니까 여기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셀주크 투르크의 창업자인 술탄 슐레이만이 되겠습니다. 슐레이만은 그러니까 이 룸술탄국의 이제 창업자가 이제 슐레이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쪽에 이제 동쪽에 막강한 세력이 있는 셀주크 투르크와의 대결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낮은 자세를 취한 거죠.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이제 룸술탄국은 여기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1150년경에 멸망을 하면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후계자다. 이러면서 이제 1300년대까지 존속을 했던 이쪽에 이제 술탄국이 셀주크 투르크가 망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룸 술탄국이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이 동쪽을 다 지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터키 동쪽 이쪽에서 이제 그 발흥한 오스만 투르크한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망하면서 영토를 다 셀주크에 받.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쪽에는 이제 불가리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있었고, 이쪽에는 룸술탄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터키하고 여기 시리아하고 요 사이에 요 터키 남부 지역,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리틀 아르메니아가 부르고, 이게 이제 그 이쪽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틀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르메니아, 이쪽에도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스 삼국 중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있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가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여기에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있었는데 이 기원전 1000년경부터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리스가 막강했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유럽 쪽에 전 세계의 식민지 도시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리스가 여기 있고 이제 터키가 있으니까 그리스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여기 에게해죠. 에게해고 이제 이게 이제 제일 큰 섬이 이제 크레타 섬이 되겠죠. 여기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 되겠고,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가 이제 그때 기원전 천년경에 막강할 때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이 터키 해안,
이 터키 해안,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죠. 이 터키의 서쪽 해안에 우리가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오니아 지방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리스의 식민 도시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이쪽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죠. 이쪽에 여기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터키 동쪽으로, 터키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 그 터키 동쪽에 뭐 또 유명한 도시 중에 밀레토스, 뭐 에페소스, 뭐 성경에 나오죠. 에페소스, 밀레토스 뭐 이런 도시들을 다 그리스의 식민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리스에 여기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가 되겠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셀주크 트로가가 되고, 여기 조지아가 있네. 이게 카카스 한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모술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라크 북쪽입니다. 이라크 맨 북쪽이 이제 모술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되겠죠. 이스라엘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안티오크가 있네요. 안티오크. 이 안티오크는 이제 그리스 십자군이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와중에서 세운 유명한 기독교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티오크가 기독교 도시다. 십자군이 세운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08년에 이제 몽골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몽골이 이제 1206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의 6개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에 이제 몽골이 통일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1218년 이제 그 통일을 한 후에 바로 이제 몽골은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죠. 중국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나라가 이제 여친족의 나라죠. 그걸 공격을 하다가 1218년, 1220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서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라즘 제국을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227년에 이제 징기스칸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1240년에 징기스칸의 다음 아들인 우구데이가 이제 유럽을 공격을 하죠. 1240년. 그래서 1240년에 공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60년경에 이제 몽골 제국의 5대 칸인 꾸빌라이가 즉위를 하면서 1260년에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5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꾸빌라이가 다스리던 원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던 차가타이 칸국,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이제 러시아 쪽을 다스리던 우구데이 칸국,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이라크, 이쪽하고 이제 이쪽을 다스리던 훌라구의 일칸국,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의 지중해와 북쪽,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러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 지역을 다스리던 킵차크 칸국,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 제국이 이제 5개로 분리가 돼서 지배를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를 지배를 한 게 이제 꾸빌라이 칸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꾸빌라이 칸이 이제 1271년부터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다가 1294년에 거의 1300년이 다 돼서 이제 꾸빌라이가 죽습니다. 꾸빌라이가 죽으면서 죽지만은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몽골이 이제 워낙 강성하니까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꾸빌라이가 죽은 지 거의 한 10년 후에 계속해서 몽골 제국의 중동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던 게 일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위에 이제 러시아 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이제 킵차크 칸국인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1308년에 공격을 해서 룸 술탄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룸 술탄국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는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몽골의 이제 멸망을 되면서, 몽골은 이제 또 너무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다시 돌아갔겠죠. 킵차크나 일칸국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이쪽에서 발흥을 했던 것이 일칸국의 이제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칸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룸 술탄국의 술탄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도를 이제 룸술탄국이 이제 그 이 터키 반도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터키에 이제 그 한 반쪽 갈라서 이쪽에 이제 룸술탄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룸술탄국의 수도가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 바로 밑쪽에 있는 그 니케아, 여기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여기 이제 그 흑해와 블랙시, 흑해와 지중해, 메디터레니안 씨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죠. 요 바로 밑에 있는 니케아. 니케아가 이제 그 룸술탄국의 수도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이게 동로마 제국이니까 비잔틴 엠파이어,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여기 부딪히니까 이제 룸술탄국의 수도를 요 니케아에다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쪽에 그 한 중남부 쪽에 있던 꼬니아, 이 꼬니아로 이제 그 수도를 이제 룸술탄국을 옮깁니다. 이 꼬니아, 지금의 꼬니아인데 그때는 이제 이꼬니언이라고 불렀죠. 이꼬니언. 그래서 요 길로 이제 룸술탄국 수도가 돼서 룸술탄국이 요 정도를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유명한 관광지에 이제 카파도키아가 있죠. 카파도키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유명한 관광지 파무칼레가 있죠. 파무칼레는 이쪽에 있고, 카파도키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터키의 수도가 바로 이 꼬니아 위쪽에, 이쪽에 지금 터키의 수도는 여기 이제 앙카라가 되겠습니다. 앙카라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기독교들이 이제 그 십자군동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와중에서 기독교들이 세운 기독교 도시 국가가 여기 이제 안티오크, 해안가에 안티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 있는 그 에데사가 또 유명한 그 기독교 도시 국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군이 세운 거죠. 이 모술은 이제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술탄국이 이제 1070, 그 당시 이제 창업이 된 지 한 1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룸술탄국이 창업이 된 게 이제 1078년이죠. 1078년이니까, 창업이 된 지 한 100년이 지난, 1170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 1200, 이제 멸망한 게 이제 1078년부터 1308년이니까 1070년부터 1300년까지 이때에서 이제 그 1078년에 창업이 됐으니까 십자군 운동이 시작이 1099년이니까 십자군 운동이 이제 시작하기 한 20년 전에 창업이 됐고, 그다음에 멸망한 거는 이제 1300년 몽골에게 멸망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한 1200 한 20년 30년 요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쪽에 있던 무슬림, 이슬람, 튀르크의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룸술탄국이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르메니아, 그리스 공국인 아르메니아의 그리스 주민들과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당시 이제 옛날에는 여기 다 이제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민족,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그 소아시아 민족들이 전부 이슬람화, 튀르크화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게 이 룸술탄국이 되면서 이쪽이 완전히 진짜 이슬람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중부 도시인 꼬니아, 이게 터키죠. 터키의 중부 도시인 꼬니아. 그다음에 여기 앙카라, 여기 이스탄불이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죠. 그다음에 이쪽에 파무칼레, 이쪽에 이제 카파도키아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오니아 지방에 여기 이제 에페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밀레토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그다음에 이제 요 조금 가면 이제 로도스 섬이 있죠. 여기 요한기사단, 기독교의 요한기사단이 거주를 했던 로도스 섬이 있고, 에게하고 여기 이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레아 쪽에 가면은 이쪽에 이제 해안가에 안티오크라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레포, 그다음에 여기 에데사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모술이고, 그래서 어떻든 셀주쿠의 셀주쿠 투르크, 여기 이제 룸술탄국이 있었고, 셀주쿠 투르크가 이쪽에 있었죠. 얘들의 이제 수도가 여기 이제 꼬니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꼬니아라는 도시는 지금 인구가 한 110만 명이 되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도인 앙카라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00년 전에 거의 뭐 기원전 1700년 전이죠. 기원전 1700년 전이니까 뭐 중국의 거의 뭐 한 그 상나라, 은나라, 하나라 그게 처음에 이제 중국의 고대 국가 시작이 기원전 2000년경에 이제 하나라가 시작이 됐죠. 하나라 때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고대 국가인 아시리아, 이제 아시리아 얘기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그 밑에 이제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에서 강성했던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언제 생겼냐 하면은 기원전 한 1700년, 2000년경, 그러니까 뭐 중국의 하나라 뭐 이때에 생긴 도시로 되겠습니다. 상당히 옛날 도시죠. 옛날 국가죠. 이란에 처음에 발흥한 지역이 이란의 동부 산악지대. 이란의 동부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죠. 중앙아시아 쪽에 맨 밑에 있던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요쪽 중앙아시아 쪽 인접 지역에서 발흥을 한 것이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고대 도시 여기 이제 아시리아가 건설한 그쪽에다가 건설한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나바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고나바드에 가보면은 지하수로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로가 길이가 45km, 서울 수원 길이죠. 그다음에 이제 깊이는 360m, 그다음에 우물은 427개. 그러니까 지하수로가 쭉 연결이 되면서 위에서 이제 지하수로 중간 중간에서 이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우물이 있겠죠. 그 우물이 이제 427개나 있었고. 깊이는 이제 360m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깊은 거죠. 100m를 뚫기도 어려울 텐데 360m 밑에서부터 이제 물을 퍼오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물이 없는 거죠. 이제 아주 밑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퍼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수로가 지금 그쪽에 있는데, 고나바드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고나바드에서는 지금도 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이용해서 농사에 쓰거나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이때 여기는 이제 사막지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지하수로를 만드는데, 이 지하수로를 이름을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이 카나트를 하려면은 사람들도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은, 또 이거 공사를 해서 이게 뭐 무너진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더러운 게 섞인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을 이용을 해서 땅을 파야 되는 채굴, 그다음에 공학적인 능력, 그다음에 이제 경사도도 잘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을 파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접근을 하기 위한 수직 통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벌써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상당히 오래전에 아시리아인들이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지하수로를 팠다는 거고, 그걸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로가 이제 카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360m 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도르래를 이용한 양수기 기술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아시리아가 세력이 너무 팽창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쪽에도 이제 했지만은 이쪽에 이제 서쪽 맨 끝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서 했는데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지 않았죠. 왜냐 함락이 안 됐냐면은 밖에서 적군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끝까지 성 안에서 개기는 거죠. 그래서 개길 수 있었던 것은 먹을 게 있어야 개길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전에 여부수인들하고 이제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성 안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수원에서부터 360km의 길이 상당히 멀죠. 360km는 서울 부산이 600km이기 때문에 그거 한 반 정도의 길이, 상당히 먼 길이의 지하수로를 팠다. 그 당시에도 벌써 파서 물을 이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 S자형 터널을 파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공급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제 견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력 분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터키 쪽이고,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 그 흑해와 카스피해,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란 지역하고 이쪽을 통치하던 게 이제 메디아 제국이 있어요. 메디아 제국. 이 메디아 제국이 있었고, 메디아 제국하고 이제 터키 쪽 이쪽을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리디아 제국, 메디아 제국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제국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쪽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시리아 제국이 그 이제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이란 있죠. 이란, 그다음에 여기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쪽 지역을 통치를 하던 게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또 발흥한 것이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되겠죠. 바빌론 제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을 주로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라크 지역이 이제 상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이제 그 맨 하류 지역에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고 하류 지역에 있는 도시가 우루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루가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우루가 되겠고 우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바빌론 유수가 발생한 바빌론이, 그래서 이제 여기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으로 쭉 흘러서 일로 올라가고 티그리스 강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일로 올라가는 거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 쪽에 이제 고대 유명한 도시인 아수르, 그다음에 이제 니네베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돼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 사해가 여기 이제 그 여기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사해 왼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여기는 레바논이죠. 레바논이고 이쪽은 시리아죠. 그래서 레바논 지역의 해안가에 유명한 도시인 띠레, 시돈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띠레와 시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운동 때 기독교 세력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거점을 마련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키프로스 섬이 있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된 것이 그 당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